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호반그룹의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기본적으로 이 배상금 15억 때문에 과연 호반그룹이 3%의 지분을 획득을 했을까? 라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룹에서는 이 15억이라고 하는 돈이 굉장히 적은 돈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두 회사가 버스덕트라는 이 전력 부품, 이 특허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심에서 15억의 배상을 하라.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을 했고 15억 원을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상고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특허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정말 중요한 거,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왜 그러냐면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이 해적 케이블, 대한전선이 지금 LS전선의 이 해적 케이블 기술을 훔쳤다. 지금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자,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 이렇게 까는 전선인데 엄청난 기술력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6개 회사 정도만이 이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AI 전력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해적 케이블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LS 그룹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해 가지고 그룹 전반적으로 주가가 대폭 상승을 했었던, 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만큼 이 해적 케이블 기술은 엄청난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입니다. 기술 유출이 사실로 밝혀졌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15억,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수천억에서 심지어 1조 원 이상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전선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호반그룹에서는 본격적으로 지분 매입을 통해 가지고 뭔가 경영권을 흔들려는, 이 판을 흔들려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15억 때문에 이렇게 지분을 구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고, 그 뒤에 내면에는 1조 원짜리 싸움이 본격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LS 그룹 경영권을 가져오는 데까지 2조 5천억, 많이 들어야지 2조 5천억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 자, 그런데 1조 원 가까이를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호반그룹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반그룹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판을 흔들려고 하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3%의 지분은 아직 3%가 조금 안 됩니다. 단순한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3%를 가지게 되면은 일단 주총을 열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회사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권한들이 생깁니다. 호반그룹에서는 단순 투자라고 진행을 하지만은 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LS 그룹을 압박을 하고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좀 차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단적인 예로 호반그룹이 사실상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취했었죠. 바로 한진칼입니다. 자, 한진칼 같은 경우에 전에 한번 들어보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조현태 회장이랑 그 다음에 이 조현아 부회장이랑 본격적인 경영권 싸움이 붙었었고, 조현아 부회장한테 붙었었던 게 강성부 펀드랑 그 다음에 이 호반그룹이 가세를 했었죠. 호반그룹이 현재 한진칼의 2대 주주입니다. 조현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과는 대략 0.8%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반그룹에서는 계속해서 제2의 경영권 분쟁이 한진칼에서 다시 한번 벌어지는 것 아니냐. 특히나 산업은행에서 유상증자를 받았었던 이 10%의 지분, 자,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모펀드와 결합을 해가지고
가지고 경영권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진칼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만만치가 않죠.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호반그룹이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에도 이렇게 과감하게 뛰어든 것처럼 자, LS그룹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LS그룹의 자, 이 주식 보유 비율을 보자면은 구태회 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평회 가문이 있고 구두회 가문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 6년에서 9년 주기로 해가지고 서로 현재 경영권을 이제 나눠 가지면서 지금 사촌 경영을 현재 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 지분들이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호반그룹의 이 3%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호반그룹에서 자, 구태회 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구평의 구두회 가문과 이렇게 손을 잡고서 만약에 이 경영권 분쟁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를 흔들려고 든다라고 한다면은 호반그룹과 이 사모펀드가 같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경영권을 다시 한번 뒤흔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넘치고 넘치는 이 전선 사업에서 해적 케이블 사업에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면서 호반그룹이 아예 경영권을 가지고 와버리는 자,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먹거리들을 사모펀드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을 거고 호반그룹도 한진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절대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판을 흔들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 우리는 한진칼에서도 충분히 봐왔기 때문에 LS그룹이라고 해서 특히나 LS그룹에 이렇게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는 이러한 지분들 자, 이거를 통틀어서 사촌 경영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과연 호반그룹이 강하게 흔들 수 있을 것이냐. 업계에선 사실 내면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개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는 절대 물량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서 항상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타점 제대로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공략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LS그룹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도 자, 이번에 뭐 대선용으로 먼저 얘기를 한 이슈에 불과하겠지만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만약에 정권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법 개정 이거는 엄청나게 LS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복 상장에 대한 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억제할 수 있고 결국에는 회사와 이 주주들 자, 이 세 글자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주주들의 이익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 상장을 억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LS 머티리얼즈의 이제 핵심 자회사인 LS 알스코. 자, LS 알스코가 물적 분할을 통한 상장. 자,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LS 머티리얼즈한테는 강하게 슈팅이 나올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우리가 꼭 집중을 하셔야 되고 개인 물량이 이탈할수록 무조건 대형 호재인 이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LS 머티리얼즈를 잘 알고 가셔야 될 게 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자, 5만원까지 치고 올라갔었죠. 5만원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이 주체 세력이 누구다? 개인들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절대 아니에요. 개인들의 물량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들이 왜 이때 이렇게 들어왔었죠? 바로 제2의 2차 전지다. 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못 잡았었던, 재미를 못 보셨던 분들이 대거 여기에 쏠리게 되면서 5만 원까지 상승이 강하게 나오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됐다?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바닥권에서는 명확하게 상승 시그널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윗꼬리가 강하다라는 거. 하지만 개인들의 매도세에 의한 이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는 어떻다? 지속적으로 이 단기 물량으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매우 강하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외인과 기관은 어떻다?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다? 매집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매집은 앞으로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 저점 매집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들의 이렇게 강력한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올라간다라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견고하게 이 바닥을 이제 다지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모멘텀을 축적하는 그러한 과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대박이 날 거라고 정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호반그룹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성, 외인과 기관들은 결국에는 LS 머티리얼즈의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 자동차 전장 산업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 이런 게 결국에는 일맥상통하게 LS 머티리얼즈를 정확하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성장성을 보고서 계속 투자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다가 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었을 때도 현재 가격은 굉장히 어떻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이잖아요. 결국에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AI 관련된 섹터들, 전기차 관련 섹터들 전부 다 울트라 커패시터를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는 이제는 이러한 성장성을 비교했었을 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전략으로 해서 저점 매수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을 뺏겨버리면은 정말 크나큰 오판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물량이 계속 이탈을 할수록 오히려 호재입니다. 오히려 호재이기 때문에 절대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엄청난 폭등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앞서도 말씀드렸었던 이 미래 성장성과 함께, 자, 호반그룹이라는 확실한 이슈가 있죠. 호반에서는 일단은 이번에 버스덕트 관련된 15억 원의 이 배상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조 원짜리 지금 소송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반그룹에서는 LS를 제대로 공략을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희석화시키는 거를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들어올 물량들이 어떻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13,000원, 14,000원대, 자, 여기에서 한 번은 조정을 받고 간다. 한 번은 강하게 조정을 받는다. 즉, 이 눌림목자리를 우리가 이때는 공략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못했다, 물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비중 추가를 더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눌림목 자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이때는 공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외인과 기관들과 함께 수익 파트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눌림목을 공략을 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파랑을 음봉으로 우리가 보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역설적인데,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뜻하고 있느냐. 자, 오늘은 또 한번 개인과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투신이 좀 강하게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격을 아셔야 되는 게, 일단 개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도입니다. 단기적으로 들어왔었던 그 물량들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신은 그러면 오늘 왜 매도를 했느냐? 투신의 성격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투신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었을 때, 자, 이때 매도를 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일부 현재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지 전부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오늘의 이 음봉 안에서도 지금 어떤 현상이 펼쳐지고 있죠? 바로 외인들과 기관이, 특히나 이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강하게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 매수세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시그널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외인이나 기관들 충분하게 LS 머티리얼즈의 물량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겁먹고 매도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외인들과 기관이 이렇게 들어와 줌으로써 손바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강력한 이 성장폭을 예상한다면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눌렸다 가주면은 땡큐. 오히려 더 땡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정말 강프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진짜 중요한 거는 다음 달이죠. 4월 17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 AI 데이터 센터 월드 2025. 자, 여기에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참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AI 데이터 센터 월드는 정말 중요한 게, 글로벌 IT 기업들, 빅테크들이 전부 다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최신 데이터 센터 기술이라든지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에선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이런 빅테크들이 대규모 이 AI 데이터 센터 이거에 발맞춰 가지고 신기술들을 대거 여기서 쏟아낼 예정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0억 달러를 현재 여기에다가 지출을 해가지고 800억 달러를 지출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AI 시대에서도 이 선두그룹을 절대 놓치지 않고 오히려 선점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정말 불태우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출력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장비,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순간적인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단언컨대 LS 머티리얼즈의 이 울트라 커패시터, 울트라 그리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었던 게 결국에는 뭐예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전 세계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들과 함께 무언가 발맞춰서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이 부분들을 AI 데이터 센터에 맞춰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해 왔었던 거고,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UPS죠, 무정전 전원 장치,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졌어요. 여기에도 무조건적으로 울트라 커패시터가 필수적인 기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LS 머티리얼즈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이랑 같이 뭐 계약을 이룬다든지 아니면은 MOU를 성사시킨다라든지, 자, 이렇게 됐었을 때는 주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이 주가 미친 듯이 폭발합니다.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러한 단기적인 모멘텀에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요동을 치잖아요. LS 머티리얼즈의 이 매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가에는 즉각적인 긍정 반응, 급등이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에 계약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이 어때요? 이전과 대비해 가지고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모멘텀 하나만으로도 정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뉴스라든지 각종 기사를 통해서 어때요? 앞으로의 이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가는 진짜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단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울트라 커패시터의 이 중요성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울트라 커패시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정말 많은 분야에 이제는 울트라 커패시터가 본격적으로 접목이 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고, 올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하이엠K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죠.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와 알루미늄, 초고강도 알루미늄 이거의 납품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독점적으로 계약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가 있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상법과 관련돼 가지고도 뭐 물론 이제 통과는 안 되겠지만, 이번에는 일단은 국회에서 통과를 했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아직은 LS 머티리얼즈의 매출 70%를 LS 알스코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LS그룹에서 또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또 상장을 시켜버릴 수 있는, 자, 이런 중복 상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한테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악재인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호반그룹이 1조 원 가까이 되는 이 소송권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지분을 매집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악재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계속해서 악재가 많았지만은 이제는 악재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밸류에이션, 앞으로의 이 기대감을 같이 더 반영해가지고 재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자, 위기가 아닌 기회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수가 크게 지금 조정을 받는 데에 비해서 LS 머티리얼즈는 마이너스 0.16%, 거의 보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히려 강한 어떤 의미, 지지를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지지 라인을 지금 개인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들은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어떻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는 외인과 기관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은 그 종목은 크게 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 바닥권 자리에서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5거래일,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아주 좋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자리에서 확실한 지지 라인, 바닥을 다진 후에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대비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물량들,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이 개인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단기 물량들은 악성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성 매물이에요. 전혀 주가가 크게 가는 데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자, 그런 물량들이에요. 오히려 이 물량들이 나중에 주가가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갈 때 이 물량들이 다시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더 강하게 올라가는 자 이런 패턴들을 그려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세력들이 계속 왜 그러면 매집을 하느냐?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일단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시장의 이 모멘텀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AI 데이터 센터 월드. 자, 여기에 4월 17일부터 이제 참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되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빅테크들이랑 직간접적으로 MOU라든지 아니면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보더라도 이 울트라 커패시터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LS 머티리얼즈 지금 저점을 아주 이쁘게 잘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량을 뺏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한다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2의 엔캠은 무조건적으로 얘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제2의 엔캠이 무조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외인과 기관들이 일단 들어오는 거는 4월 달을 대비해서 4월 달에 폭등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지금 어떤 거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에 발 맞춰서 여력이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눌림목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가 추가 매수를 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카오톡 이 소통방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는 이유도 단언컨대 여기에 있습니다. 눌렸다가 무조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LS 머티리얼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지금까지 기관이랑 외인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기회죠, 기회. 근데 왜 이 기회를 날려버리려고 하냐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 기회가 왔었을 때 계속해서 제가 카톡방에서 드리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조금씩 챙겨놓고 난 다음에 확실한 기회가 왔었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비중을 더 챙겨둬야 된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이 평단은 낮춰주고 비중은 크게 올려주면서 자 상승이 나왔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수익률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수익금 내가 돈을 얼마를 가져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수익률 경연대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금을 가져갈 것이냐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평단을 꾸준히 낮춰주면서 비중을 확실하게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절대 날려버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 기회를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크게 불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LS그룹의 기회와 위기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최근에 LS그룹의 이 실적과 성장 그 다음에 주요 요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좀 자료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LS그룹의 지주사인 이 LS 지금 2023년에 매출이 27조 원, 영업이익이 1조 700억. 자, 요 정도를 기록을 해서 자, 전년 대비해서 12.5%, 19.4% 각각 성장을 했다. 특히나 LS 전선이라든지 LS 일렉트릭, LS M&M, LS 에코에너지 등 자, 주요 계열사가 동반 성장을 하면서 지금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이 기대치가 어때요? 훨씬 높은 상황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귀결되는 게 LS 머티리얼즈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자,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고압 해저 케이블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특히나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6개의 회사밖에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LS전선이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지역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수주가 엄청나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 AI와 관련돼 가지고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사업도 덩달아서 같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초고압 케이블을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륙간에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랬을 때 해저 케이블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양이 현재 어떻다? 지금 거의 포화 상태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는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LS전선은 단연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 센터 AI만 있으면 안 되죠. AI가 제대로 잘 구동이 되려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되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의 이 수혜주가 바로 LS 일렉트릭이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지역에서의 이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망 효율화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 변압기라든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LS M&N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현재 확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기차가 이 캐즘 구간에 돌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2차 전지 쪽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계속해서 LS 그룹의 어마어마한 성장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LS 그룹에서도 1조 8천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새만금에다가 공장을 지금 추가적으로 짓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해외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미쳤습니다. 51.8%가 증가를 했어요. 특히나 이 베트남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해외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점유율 80%를 현재 베트남 현지법인이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결론은 뭐냐? LS그룹 전력 인프라 초고압 케이블 2차 전지 소재, 결국에는 이 AI와 이 전기차의 핵심 사업을 급성장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대의 대표적인 수혜기업으로 LS그룹이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적극적으로 IPO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죠. LS 이링크 원래 작년에 상장이 됐어야 되는데 미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 IPO가 추진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전선 계열사인 에식스 솔루션즈,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LS M&M, KOC 전기, LS EV 코리아 전부 다 지금 IPO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상장을 하느냐? 결국에는 LS그룹 오너 3세인 이 구동휘 부사장, 이 경영 리더십이 현재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IPO 추진 과정에서의 이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경영권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의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S그룹의 이 리스크적인 부분, 두 가지 리스크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이 중복 상장 논란에 대한 부분. 일부 계열사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상장을 시키면서 중복 상장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됐었죠. 모회사, 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주 입장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이 구자은 LS 회장이 얘기를 한 게 치명적이었죠. 주가에 정말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상법이 어떻게 됐어요? 상법이 통과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상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통과했지만은 최종적으로 이제 아마 거부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을 좀 기대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LS 전선이랑 지금 대한전선의 기술 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해적 케이블과 관련된 이 특허 기술, 자 이게 1조 원짜리입니다. 1조 원짜리 특허 기술이에요. 자 최근에 LS 전선이 승소했지만 이거는 15억의 배상금을 줘야 된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난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해적 케이블 기술 유출 관련돼서 현재 압수수색이 현재 3번이나 들어갔다라는 거, 대한전선으로 이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반그룹에서 LS전선의 지분을 3% 미만으로 현재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분을 확보가 됐었을 때는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로 주가 상승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과연 한진칼처럼, 한진칼 사태 아시죠? 자 호반그룹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이 조원태랑 조현아가 싸우는 데 있어서 조현아 편을 들면서 강성부 펀드랑 같이 합동해가지고 공격을 했었던 게 이 호반그룹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호반그룹이 다시 한번 LS 지분을 매입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할 것 아니냐. 특히나 구씨 일가 같은 경우에는 세 가문이 현재 지분이 잘게 다 쪼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가 결코 적지 않다. 오히려 이게 다른 사모펀드와 그 다음에 구씨 가문 일가 중에 한 가문이랑 이렇게 서로 손을 잡아가지고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한진칼만큼, 고려아연만큼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LS 머티리얼즈 주가는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대형 호재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LS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자 AI 관련된 부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자 이거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걸 완성하기 위한 이 인프라잖아요. 인프라 확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주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하지만 이 중복 상장에 대한 논란,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상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이 기술 분쟁, 자 이게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다, 주가는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LS그룹은 이 AI 시대와 이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성장에 맞춰가지고 전력 인프라 신사업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분명히 기술 분쟁이라든지 IPO와 관련된 이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유념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인캠처럼 무조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지금 보시면 방송 시작했었을 때 마이너스 1.5%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0.9%입니다. 그만큼 어때요? 지금 이 자리가 지지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엔캠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전해과 관련돼 가지고 중국의 이 1위부터 3위까지의 기업이 전부 다 중국이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배제하는 이런 정책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제 엔캠이 주목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현지화에 이미 성공을 했다라는 거. 자 요게 핵심이었었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엔캠이 주가가 5만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도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AI 시대,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자 그리고 이 전기차 시대, 그 다음에 이 로봇까지, 자 전부 다 LS 머티리얼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특히나 어떤 거? 바로 울트라 커패시터. 이 부분을 우리가 빼놓지 않을 수가 없죠. 핵심이기 때문에.
울트라 커패시터를 개량한 울트라 그리드라든지 아니면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게 될 리튬이온 커패시터, 리튬이온 배터리와 울트라 커패시터를 세계 최초로 혼합시켜서 성공시킨 리튬이온 커패시터, 이것도 올해 이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테스트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난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시장에 나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지금 SOFC 관련돼 가지고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다시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반도체로 가게 되면은 LS 머티리얼즈가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닐 수 있지만은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 AI와 맞물려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이 전력난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 SOFC가 정말 크게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매매할 때 참고하면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조건 50% 이상 주가 폭등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가 뭐냐? 바로 4월 달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AI 데이터 센터 월드가 다음 달 4월 17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대규모 행사를 갖죠. 이때는 미국의 모든 빅테크들 전부 다 참가하는데 LS 머티리얼즈도 이때 참가를 하죠. 자, 어떤 걸로? 울트라 커패시터, 울트라 그리드. 자, 그리고 이때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발표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전후로 해가지고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SOFC 관련 기술까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AI나 AI 데이터 센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결국에는 이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에 마지막은 로봇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들, 로봇으로 무조건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에도 결국에는 울트라 커패시터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2엔캠처럼 미친듯이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대비해서 대비해가지고 제가 이 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현재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서 무조건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 LS라고 한번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 일절 없는 거 잘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셔도 되시고, 자,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요거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꼭 한 번씩 꾹꾹 마음 담아서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다 말씀 드리겠고요. 자, 제가 또 하나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이 AI 매매 프로그램, 현재 90명 정도가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명이에요. 마지막 10명 무료로 제가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AI가 기본적으로 수급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을 해주면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내는 데 있어 가지고, 특히나 제가 카톡방에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승률 제가 100%입니다. 100%. 추천주 지금 이번 달 100% 나오고 있어요. 모든 종목들 다 올 수익입니다. 현재까지. 이 이유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AI 관련된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프로그램 개발에 함께 참여하면서 핀블렌드라고 하는 이 투자 자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거래소 예하에 있는 코스콤에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로드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의위원회를 2회 연속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 자문 관련된 특허 3개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익적인
안정적인 부분에서 국가기관을 통해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프로그램 매매 내역입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매매하시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AI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약수익이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손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수 매도가 반복되기 때문에 손실 부분은 충분하게도 수익으로 커버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장 편리한 기능인 계좌 연동 매매 기능을 추가해 두었기 때문에 매매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AI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확실하게 활용할 줄 아셔야 된다. 굉장히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독자님들 100분에게 무료로 이제 나눠드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90분은 현재 신청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이제 주말간에 마지막 남은 10명입니다. 자, 10분께 무료로 지급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AI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소통방 내가 무조건 참여를 해야겠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 아래 번호 010-6876-9767 강프로 플러스 LS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바로바로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정말 강프로가 부탁드리는 거 하나. 자, 구독자 아니시면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따봉 표시. 요거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다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말간에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 가족분들이랑 나들이 한번 나가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